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버스 운전 자격 시험 1과목 핵심 문제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내버스 운송사업과 농어촌 버스 운송사업의 운행 형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4가지가 있고요. 첫 번째는 광역급행형입니다. 자, 고속도로, 도시고속도로, 주간선도로를 사용하고 있고요. 기점, 종점으로부터 5km 이내로 정류소를 4개 정차하는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점으로부터 7.5km 이내에 위치한 2개 정류소는 추가가 가능하다는 특징 시험 문제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는 직행 좌석형입니다. 각 정류소에 정차를 하죠. 자, 둘 이상의 시나 도를 걸쳐 노선이 연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정류소의 2분의 1 이내의 범위로 그 정류소 수를 조절해야 한다라는 특징이 시험에 나오고 있고요. 자, 좌석형은 그냥 각 정류소에 정차를 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일반형은 시내 일반 버스를 사용해 각 정류소에 정차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시외 버스 운송 사업의 운행 형태 보겠습니다. 자, 시외 버스는 3가지고요. 먼저 고속형, 고속버스 있죠? 그래서 시외 고속버스, 시외 우등 고속버스 마찬가지고요. 자, 운행 거리가 100km 이상인 경우, 그리고 60% 이상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한 개소의 중간 정차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직행형은요, 시외 직행버스를 사용하죠. 자, 마찬가지 한 개소 이상 정류소에 정차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100km 미만, 60% 미만 고속도로 운행 시에는 정차를 하지 않는다라는 특징이 고속형과 조금 다르죠. 자, 요런 내용들 지금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반형은 시외 일반 버스를 사용하여 각 정류소에 정차를 하는 것이 특징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엔 신호기의 뜻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시험에 나오는 내용들만 좀 볼게요. 먼저 황색의 등화입니다. 자, 우리 교차로에서 주황불이 켜졌을 때 지나가도 되나? 아니면 꼬리 물기의 기준이 뭔가 궁금하신 분들 있죠? 자, 내용 보시면 차만은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여 하며, 자, 이미 교차로에 차마가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해야 된다. 즉, 자, 내가 교차로에 진입을 했는데 황색불이 켰어요. 그러면은 지나가라는 뜻이고요. 진입하기 전에 황색불이 켰으면은 멈춰야지 우리 단속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황색 등화의 전멸과 적색 등화의 전멸 차이점 볼게요. 자, 우리 신호등에 황색 등화가 전멸되고 있어요. 자, 그런 경우에는 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무슨 뜻이냐? 서행해서 그냥 진행하라는 뜻이죠. 자, 근데 적색 등화, 빨간색이 전멸되고 있어요. 자, 그런 경우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는 그 직전의 교차로에, 직전에 일시 정지한 후, 파악한 뒤에 서행하면서 지나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황색 등화의 전멸과 적색 등화의 전멸 차이 잘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안전표지 우리 종류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총 5가지가 있고요. 우리 요것만 외워주시면 됩니다. 주의표지, 규제표지, 지시표지, 보조표지, 노면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규지 번호, 주규지 번호, 안전표지는 주규지 번호다 라고 외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 도로의 최고속도와 최저속도 한번 외워볼게요. 우리 기본적으로 일반 도로에서는 1차로인 경우는 60이 최고고요. 2차로 이상이면 80입니다. 자, 때에 따라서 50km로 되는 경우도 있고요. 최소속도는 없죠. 자, 근데 고속도로가 문제입니다. 편도 1차로는 80까지고요. 최저는 50입니다. 자, 2차로 이상의 고속도로부터는 100까지고요. 자, 80까지인 경우가 있죠. 적재 중량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위험물 운반자동차, 건설기계가 해당되고요. 최소속도는 똑같습니다. 매시 50입니다. 자, 근데 이제 경찰청장이 지정 고시한 노선의 구간의 고속도로 있죠. 자, 그런 경우는 매시 120까지 가능하고요. 즉 110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90까지 되어 있는 친구들이 이제 마찬가지 똑같죠. 우리 적재 중량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위험물 운반자동차, 건설기계 등이 존재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최저속도는 똑같죠. 자, 그리고 자동차 전용도로는 매시 90까지 가능하고요. 최저속도는 30까지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기상, 악천후시 감속 운행 기준 볼게요. 자, 최고속도 20%, 50% 감속해야 되는 기준이 있는데 20%인 경우에는 먼저 비가 내려서 노면이 젖어 있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로는 눈이 20mm, 2cm 미만으로 쌓인 경우고요. 자, 그럼 최고속도 50% 절반을 줄여야 되는 경우는 폭우, 폭설, 안개 등등 기상, 악천후로 인해 가시거리가 100m 있는 경우는 무조건 50% 줄여줘야 된다 보시면 되고요. 노면이 얼어붙은 경우 눈이 20mm,
2cm 이상 쌓인 경우는 최고 속도에서 50% 감속해야 된다. 즉 100km/h 최고 속도인 경우에 눈이 많이 왔어요. 2cm 이상 쌓인 경우는 50% 감속을 해라 라는 거 시험 문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차, 주차 금지 구역 한번 볼게요. 자,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봉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그리고 두 번째, 교차로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부터는 그 지방, 사방 10m 이내, 버스 정류장 10m 이내, 건널목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5m 이내, 소방시설 5m 이내, 즉, 소방 5m, 교차로 5m죠. 자, 그리고 나머지는 다 10m입니다. 자, 이렇게 외워주시면 돼요. 소방 교차로는 5m, 나머지는 10m 해서 이 숫자 바뀌어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외워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거 보겠습니다. 자, 시험 문제는 보통 제1종 대형면허로 운전할 수 없는 것, 할 수 있는 것 물어보는 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외워주셔야겠죠? 자, 먼저 제1종 대형면허로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가 있고요. 자, 건설기계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자, 덤프트럭, 그리고 노상안전기, 그리고 도로보수트럭 3톤 미만의 지게차 되어 있죠. 자,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뭐냐? 앞에 콘크리트 믹스트럭, 콘크리트 펌프 등등 앞에 콘크리트가 달려있으면 무조건 가능하고요. 그리고 천공기 추가로 외워주시고요. 아스팔트 살포기, 콘크리트 재생기 등 콘크리트랑 아스팔트라는 단어가 있다. 그러면은 제1종 대형면허로 운전이 가능하다.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조금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 그리고 나머지 여기서 이제 1종 특수면허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소형 견인차 한번 보겠습니다. 총중량 3.5톤 이하의 견인형 특수 자동차는 제1종 특수면허의 소형 견인차에 해당한다 라고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우리 나머지 군안차, 견인차는 내용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종 보통면허 보겠습니다. 자, 2종 보통면허에서는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 자동차 되어 있죠. 그리고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 자동차. 그래서 군안차는 제외된다라는 거, 요 내용 머릿속에 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에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자동차 운전에 필요한 신체 기준 보겠습니다. 자, 시력이 시험에 많이 나와요. 자, 먼저 시력은 붉은색, 녹색, 노란색 구분이 가능해야 되고요. 1종 운전면허의 경우에는 두 눈을 동시에 뜬 시력 0.8, 그러니까 평균 0.8 이상이 되고요. 일단 두 눈이 각각 0.5는 무조건 넘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근데 한쪽 눈을 보지 못하시는 경우도 있겠죠. 자, 그런 경우 다른 쪽이 0.8 이상이고요. 그 한쪽 눈의 수평 시야가 120도, 수평 시야가 그리고 20도 이상, 자, 이거 수평 시야가 아니라 수직 시야죠. 수직 시야가 20도 이상, 그리고 중심 시야 20도 내에 암점 또는 반뱅이 없어야 된다라는 숫자들 외워주시고요. 자, 이종 운전면허는 간단해요. 두 눈 시력이 0.5 이상, 평균 0.5 이상이고요. 한쪽 눈을 못 보실 경우에는 다른 쪽 한쪽이 0.6 이상이어야 된다. 라는 기준 있은 거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교통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 기준 보겠습니다. 자, 요 내용이 나오죠, 시험에. 자, 사망 1명당 90점, 중상 1명당 15점, 경상 1명당 5점, 부상 1명당 2점입니다. 자, 그래서 보통 기준은 사망 1명, 사망의 기준은 뭐냐? 72시간, 3일 이내에 돌아가신 그런 분들은 이제 사망사고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자, 3주 이상 치료를 한다, 중상. 자, 3주에서 5일 사이다. 그러면은 경상, 그리고 5일 미만이다? 그럼 부상이다. 이런 기준까지 같이 외워주세요. 자, 이번엔 도주사고가 아닌 경우 보겠습니다. 도주사고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개념 잘 잡아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도주사고의 개념은 후속조치와 연락처의 개념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후속조치를 하고 연락처도 잘 남겨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1번 보시면 피해자가 부상이 없거나 경미하여 연락처만 제공했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피해자가 연락처를 받았죠. 경미하죠. 그러면은 의식이 있어서 후속 조치를 하지 않는다라는 암묵적인 판단이 있었던 거고요. 연락처를 제공했기 때문에 도주사고가 아닌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피해자의 후속 조치를 타인에게 부탁한 경우, 자, 경찰이나 그리고 피해자의 동승자 있을 수도 있죠. 피해자의 동승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후속 조치는 제3자에게 인계를 해도 된다라는 내용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3번 사고 처리를 위임하고 동료가 사고 처리를 했다. 자, 마찬가지 3자가 사고 처리를 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은 피해자 일행의 위협이 두려워 현장을 이탈한 경우예요. 자, 사고를 냈는데 앞차에서 내린 분들이 막 조폭이 한 4, 5분 내리시는 거예요. 무섭죠? 도망갈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도주사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사고 난 운전자가 자기 차량 사고 조치 없이 간 경우. 자, 사고를 냈어요. 과실을 따져보니까 내가 가해자인 거예요. 근데, 난 조치, 내 차 일단 조치는 안 하고 그냥 갔어요. 이런 경우에는 도주사고 아니다. 자, 근데 내가 피해자가 과실이 더 높아요. 피해받으신 분이 더 과실이 높습니다. 피해를 받았지만. 자, 그런 경우에는, 자, 그냥 가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도주사고 개념을 잘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사망사고 성립 조건 보겠습니다. 아까 72시간 이내로 돌아가시면 사망사고가 되고, 자, 그리고 벌점 몇 점이었죠? 90점이었죠? 자, 보겠습니다. 자, 장소, 모든 장소입니다. 자, 운전자 과실. 운전자로서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한 과실, 안전, 신호 위반 등등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예외사항을 보셔야 돼요. 이런 문제는. 자, 자동차 본래 운행 목적이 아닌 작업 중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자, 안전사고로 사망했다. 작업 중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운전자 과실을 논할 수 없는 경우. 요거는 판단에 맡겨야겠죠? 그리고 피해자의 요건 마찬가지입니다. 자, 근데 예외사항 보셔야겠죠? 피해자의 자살 등 고의사고. 자, 요거는 피해자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운행 목적이 아닌 작업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즉, 작업 중에 일어나는 사고는 일단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호 지시 위반 사고 성립 요건도 한번 볼게요. 자, 당연히 장소는 어디여야겠죠? 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어서 신호 위반 사고가 일어나겠죠? 신호기가 없는 곳에서 일어난 사고는 신호 위반 사고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 공무원 수신호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래서 우리 예외사항 보시면은 진행 방향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자, 신호기가 없는데 신호 위반할 수가 없겠죠?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피해자 요건 보시면은 예외사항에 대물 피해만 입은 경우에는 피해자 요건에 성립되지 않아서 신호 위반 사고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즉, 사람이 다쳐야지 요거는 신호 위반 사고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운전자 과실도 마찬가지예요. 불가항력적인 과실, 어떤 게 있을까요? 자, 내가 신호 대기를 하고 있는데 빨간불에 뒷차가 와서 추돌해서 내가 쳐서 나가버린 거예요. 뒷차가 때문에. 자, 이런 경우는 내가 신호 위반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죠. 자, 그런 게 이제 운전자 과실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신호 위반 시설물 설치 요건이죠. 우리 보통 아파트 단지 내에 보면은 임의로 설치된 신호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은 법적으로 이제 영향을 줄 수는 없다라는 거. 설치 권한이 없는 자가 자가 설치한 경우에는 이제 신호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앙선 침범 사고 보겠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신호 위반과 비슷합니다. 자, 피해자 요건 보시면 대물 피해만 입은 경우 중앙선 침범 사고로는 과실이 잡히지 않는다라는 거. 자, 그리고 운전자 과실도 마찬가지죠. 신호 위반 차량에 충돌되어 피해를 입은 경우 불가항력적이었던 상황이라면은 중앙선 침범 사고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시설물 설치 요건 마찬가지로 권한이 없는 자가 설치한 경우에는 중앙선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예외 사항들 잘 파악해 두셔야 돼요. 자, 과속사고. 과속사고는 외울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과속사고는 뭐다? 20km/h 넘으면은 과속사고다. 자, 규정되어 있는 도로의 속도에 제한 속도보다 20km 넘어서 사고가 났다? 그러면은 일단 과속도 이제 우리가 실책이 잡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한 속도 20km, 20km 계속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나머지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한 5장 분량에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 횡단보도 사고, 무단횡단 사고, 무면허 사고 똑같습니다. 횡단보도 사고가 성립이 되려면은 횡단보도 위에서 일어나야겠죠? 자, 그리고 걸어가는 사람과 사고가 나야 됩니다. 예를 들어, 횡단보도를 건너던 자전거 운행자랑 충돌했어요. 자, 근데 자전거를 끌고 갔으면 상관없는데 타고 갔단 말이죠? 근데 횡단보도는 법적으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갈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 피해자 요건에 성립되지 않아서 횡단보도 사고로 성립되지 않고 그냥 단순 교통사고로 정리가 된다 보시면 되겠고요. 무단횡단도 마찬가지죠. 무단횡단 사고 나려면은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개념 없이 무단횡단 도로 4차선 뛰어 넘어가셔 사고 나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은 무단횡단 사고로 보호받을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을 해야지 그 실책을 논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무면허 사고도 마찬가지죠. 무면허 사고가 이뤄지려면은 면허가 없어야겠죠. 혹은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가 무면허 사고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 이런 문제들 원론적으로 생각해보면은 문이 닫혀야지 열리듯이 우리가 잘 이해를 해서 공부를 해보다 보면은 굳이 외울 필요 없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제가 마무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